안녕하세요. 최강입시의 김 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입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소개해드릴 대학은 이제 숙명여대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대네요, 네, 드디어. 이제 이화여대 다음으로 이제 오랜만에 해보는 여대예요. 그렇죠. 오늘 뭐 많이 보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 시작을 하면은, 우선 숙명여대 교과 전형은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졸업 연도나 추천 인원에 대한 제한이 아예 없어요. 그럼 네, 아무나 다 된다는 네, 소리네요. 누구나 다 일단 지원은 가능하다. 네. 거기에 교과 100일. 그러니까 요게 아주 중요하죠. 없네. 이번에 또 서류가 없네요, 이번에도.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한이 없다고 하지만 내신이 어느 정도 받쳐주질 않으면 굉장히 의미가 없죠. 아이, 그렇죠. 이건 뭐 학생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네네. 때문에 학교에서 어느 정도 아마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거예요. 요 정도에선 써라.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능 최저가 있는데, 원래 이 라인에서의 이제 최저가 항상 얘기하는 2합 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2합에서 꽤 세다라고 하는 2합 5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탐구는 한 과목, 그리고 이제 약학부만 이제 3합 5인데 수학이 필수예요. 수학이 필수인 3합 5로 약학부는 이루어져 있다. 대신 변경점이 뭐가 있냐? 원래 작년까지는 추천 인원이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제적 인원의 10%. 근데 이걸 이제 제한을 없앤 거죠. 그러면 없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 수능 최저의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이제 생각보다 이제 숙제를 쓰려고 하는, 예를 들면 학생들의 인원들이 좀 많아졌다? 왜냐면 이제 숙제도 좀 생각을 해보면 1등급 때 후반에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숙제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돼요. 여학생 같은 경우는. 그렇지. 우리가 이제 네. 기존에 한번 얘기했을 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홍대처럼 네. 어떻게 보면 확보를 해야 되는 라인에 마지노선 학교 같은 느낌인 거죠. 왜냐면 그쵸.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성신, 뭐 동덕, 서울인데 여대 라인만 얘기하면 이게 1등급 때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 숙명도 솔직히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데 그 밑에는 좀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임드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그 친구들이 국민대, 숭실대까지 갔을 때 무조건 붙는다는 또 보장도 없어요. 그렇죠. 거기는 또 남학생들하고도 또 경쟁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숙대가 굳이 인원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이제 교과 반영 방법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과학까지. 예, 주요 과목을 전부 다 반영합니다. 문과든 뭐 자연계를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은 이제 상위 3과목. A는 1등급으로, 뭐 B는 3등급, C는 5등급으로.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정도 쓸 때는 무조건 A 석장은 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A 석장도 못 들고 있으면 솔직히 쉽지 않아요. 이제 종합 전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우선 변경점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명칭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면접형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기존에는 2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종합형이라는데 그게 아니라 서류형. 원래는 이제 서류형이 원래 1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숙명인재 1, 숙명인재 2라 불렀는데 이 직관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헷갈리죠. 뭐가 1이고 뭐가 네. 2인지. 아니, 그래서 분명히 바꿔서 써서 지원한 학생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면접형 서류형으로 바꿨고 여기에 이제 또 신설된 이제 전형이 하나 있어요. 여기 디지털 융합 인재 전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다른 학교들이 되게 보면 요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많잖아요. 그렇죠. IT 특히 이제 계열. IT 계열만 네. 이제 따로 뽑는 그거를 이제 얘는 이제 디지털 융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형으로 3개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전형의 방식으로만 얘기를 하면 2가지의 이제 형태를 띠는 거죠. 면접형이 존재하느냐. 3배수로 뽑는 40%짜리 아니면 단순 서류 100%로 이제 모집을 하느냐. 근데 이 숙명여대 이 종합이 좀 되게 재미있는 게 이게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바꿨는데 대다수 학교들이 이제 면접형하고 서류형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학생을 뽑으면 네. 이제 모집 학과는 동일한데 이제 2가지의 전형에서 따로따로 뽑잖아요. 그렇죠. 특화시켜서 이제 네. 서류가 더 좋은 애를 뽑거나 아니면 이제 면접까지 더 잘하는 애를 뽑거나. 근데 이 숙명여대는 작년부터 어떻게 바꿨냐면 문과 계열은 면접형을 뽑고 인문 계열은 무조건 면접형으로. 그리고 자연 계열은 서류형을 뽑아.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도 그렇게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학교들의 면접 서류형과 되게 틀린 거예요.
그럼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면 여대고 인문계열만 면접형을 뽑는다. 그러면은 살짝 왜곡? 물론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네.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왜 그렇게 뽑을까? 음. 그러면 두 가지. 우선은 여대들이 주로 인문계 학과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특히 어문계열 학과들도 워낙 많지만 일반 사회과학 계열 학과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반대로 자연계열 학과를 솔직히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네. 특히 공학계열 학과들은 거의 없고, 뭐 순수 자연계열 학과들 중심으로 원래 이제 학생들을 모집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로 나눠보면 특징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자연계열은 좋든 나쁘든 전공적합성이라고 하는 게 생활기록부를 봤을 때도 좀 직관적이죠. 이 친구 어떤 과목을 잘하고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고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지원한 학과하고 연계가 되는가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죠. 수학을 잘하느냐, 뭐 과학을 잘하느냐, 과학에서도 뭐 물리를 잘하느냐, 화학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학과들을 설정할 때도 어느 정도 그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인문계열 학과는 그게 되게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많아. 예를 들면 사회학과, 사회복지, 행정학, 뭐 정치, 외교학 이런 학과들. 어문계열 같은 경우도 좀 특이한 어문계열 학과, 일반적으로 못 배우는 학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게 소리로 나올 수가 없네. 일반 인문계 학생들이 하는 활동으로만 뽑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숙명여대는 어떻게 보면 문과 애들에게는 조금 더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소명해라. 너가 왜 이런 거 하려고 이거 하냐? 하는지를. 근데 자소서도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그냥 면접을 통해서 정말 교수님들이 뽑고 싶은 애들을 뽑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약간 쉽게 말해서 서류 자연계 같은 경우는 물리를 잘해. 근데 이 친구가 물리학과나 기계공학과를 지원을 했어. 인정이 되겠어. 근데 인문계는 그런 게 없네, 진짜. 왜냐면 사탐이라고 하는 거 다 배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예, 그 예. 9개를. 예. 그러니까 좀 맞추기가 애매한 경우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인문계열의 면접을 강화해서 교수님들이 조금 더 명확한 애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고, 어차피 자연계열은 서류상으로도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연계열은 굳이 면접까지 보지 않고도 뽑아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디지털 융합 인재도 자연계열에 속하는데 그냥 단순 서류 100%랍니다. 물론 뭐 그 인문계 교수님들의 면접을 더 선호할 수도 있어요. 인문계 교수님들은 우리 그렇죠, 면접 그렇죠. 보겠다라고 그렇죠. 할 수도 있고, 네. 자연계 교수님들은 굳이 우리가 뭐 얘네가 뭐 안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너무 뭐 특정 지역 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우리도 모르게 약간 편견이 우리도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숙명여대는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 그랬더니 굳이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이 일반 인문계든 뭐 자사고든 어디든 더 좋은 애들을 뽑으려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숙대가 조금 독특하긴 한데 좀 되게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 그런 거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문과 같은 경우는 진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진짜 서로를 딱 봐도 두리뭉실하네요, 진짜로.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활동들이. 예. 왜냐면 바꾸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합전형 형태가 조금 되게 재미있다. 그리고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다. 우리 일반고의 특히 인문계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숙명여대 이 인문계 종합전형을 생각을 하고 있다. 면접이 필수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를 고려를 해서 생활기록부에 대한 어떤 스토리 라인을 좀 짰으면 좋겠다. 같이 좀 염두를 두고 거기에 맞는 면접 대비까지를 동시에 하자. 요렇게 한번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아요. 정시는 이제 가군하고 나군에서 보는데 수능 100%입니다. 네. 예체능만 실기가 있고, 다만 이제 변경점들을 보면 예체능 계열에서만 이제 뭐 실기 반영 비율이 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점점 최근에는 예체능에서도 수능에 대한 반영 비율을 높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볼 수 있다. 상위권 대학도. 예체능 더 힘들어진 것 같아, 진짜. 예전에는 정말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그것만 잘하면 됐는데, 이제는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그것도 잘해야 되고.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게 이제 수시와 정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패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실기는 수시로 잘하면 다 뽑아낼 수 있으니까
정시까지 가서 실기를 뽑을 거면 굳이 그래서 몇몇 학교들 이런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무용과 이런 데서는 이제 정시 안 뽑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그냥 우리 실기 100% 뽑겠다. 뭐 정시 무슨 네가 뭐 수능에 숫자를 뭘 하냐. 이 마인드로 접근하는 거죠. 근데 그런 몇몇 아닌 학과들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디자인 계열 학과들. 예. 이런 학과들이 조금 애매하잖아. 이런 데는 아무래도 수능을 볼 수밖에 없죠. 뭐 그렇죠. 국어, 영어를 네. 반영해 준다거나. 근데 그 반영 비율이 높아진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실기가 부족한 일반고에서의 예체능을 희망하는 학생들한테는 기회일 수 있다. 기회죠. 예. 요건 어떻게 보면 일반고 학생들한테 좀 더 좋은 기회적 요소일 수 있다라는 점. 그렇죠. 아무래도 예고보다는 일반고에서는 그래도 공부라는 학업적인 면에서 조금 더 특화가 되는 음. 학교니까 그럴 것 같고. 반영 영역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2024 입시 모집 요강을 나중에 꼭 참조를 해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숙명여대의 교과, 종합, 정시까지를 좀 간단하게 봤어요. 이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수시 경쟁률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보시면 조금 특이한 게 요거 있죠. 소프트웨어 융합인재라는 전형이 2022 입시 때는 있어요. 재작년엔. 근데 작년 입시에 없어졌어요. 그 근데 아까 이게 말씀드린 IT 디지털 예. 융합 전형이 다시 부활하는 부활하는 거예요. 신설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요게 24년으로 가면서 부활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23년도에는 잠깐 안 뽑고. 안 뽑고. 이렇게 바뀌었고 이미 뭐 서류형하고 원래 면접형이 있었는데 22 입시까지는 그래도 서류 면접이 중보고 모집 단위 동일한 데 뽑았는데 작년부터 좀 바뀌었다. 서류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계열 중심으로 면접형이 이제 인문계열 중심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점. 올해도 동일하다. 그걸 좀 생각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22 입시 때가 2023 입시에 비해서는 조금 인원이 더 많았죠. 네. 그래서 2023 입시 때는 한 430명 정도가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인원이 줄었습니다. 늘어난 거는 딱 하나, 면접형만 늘었다. 이것도 조금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 서류형 면접형에서의 증감의 차이는 아까 얘기한 대로 모집 단위의 기준에 맞춰서 아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면접형이 조금 더 선호도가 높고 접근하기가 좋다라 생각을 많이 하는데 특히 여대니까 문과 계열 학생들 입장에서는 1,400명이 굉장히 많이 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회다하고 들어왔는데 반대로 서류형은 자연계만 뽑잖아요. 네. 그냥 학생들이 오해하기가 좋죠. 이거 약간 과고 애들이나 자사하고 애들 야 이런 애들한테 혜택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일반고에서는 좀 불리하지 않냐. 그 숫자가 2,600명. 그런 생각을 하고 안 들어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인원들. 물론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때는 중복으로 모집 단위가 있었으니까. 인문계도 있었고 그렇죠. 자연계도 있었고. 근데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요 자연계열에 있는 서류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접근할 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일단은 개인적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비교해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인원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다른 거 떠나서 이제 교과 전형만 갖고 얘기했을 때 조금 인원이 줄었어요. 원래는 2,197명이었는데 작년에 1,886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대가 여학생들에게 기회적 요소인데 불구하고 안 가죠? 상당히 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가? 그렇죠. 이런 느낌이 있고 물론 작년까지는 인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원 제한에 대한 압박이 분명히 요 인원을 줄이는 데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그럼 올해는 요거보다는 당연히 인원이 무조건 늘어나지 않겠냐. 아무튼 인원 제한이 없다라는 그렇죠. 것 그게 자체가 풀렸으니까. 중요하니까. 그래서 숙명여대는 차후에도 입시 결과를 기존 데이터를 그대로 해가지고 따가지고 보기 좀 어렵다.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숙대는 일단은 서류형하고 면접형 경우에는 작년 입결을 참고하는 게 좋은데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다. 그 기준 여건들에 따라서 등급들이 어떻게 변동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정시 전형은 가군하고 나군에 있는데 일반 전형만 기준으로 하면 요것도 이제 우리가 좀 봤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숙명여대가 2022에 비해서 2023 때 정시 인원을 많이 늘렸어요. 굉장히 많이 특히 늘렸네요. 가군을 보면 원래 768명이었는데 938명이니까 200명 가까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70명 늘었네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보면
모집 인원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네.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지원 인원은 줄었어. 그럼 줄은 거네. 아니, 실제로 줄었어. 예. 3,899명에서 경쟁률이 한 5대 1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4대 1이요? 4대 1까지 죽었어. 아. 인원이 늘어나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학생들이 숙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 솔직히 요 라인 정도에서 2022보다 2023 때의 지원 인원이 줄어든 학교들이 거의 없어요. 요 라인 안에서. 원래 더 박 터진단 말이야. 더 치열하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좀 줄었다. 반대로 나고는 조금 늘었죠. 그냥 경쟁률로만 따져보면 조금 늘었다. 왜냐면 모집하는 인원 숫자는 줄어들었고 그쵸. 고인은 좀 줄었지만,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홍대처럼 똑같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가군에 설정되어 있는 위아래 라인의 대학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되고, 나군에 걸려있는 대학들의 위아래 라인이 어떻게 그렇죠. 설정되어 있냐, 거기에 네. 따라서 학생들의 한 장의 카드를 어떻게 쓸 건지에 따라서 경쟁률이나 지원 인원이 편차가 워낙 심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숫자로만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일단 숙명여대 편은 이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인천에 있는 우리 이 여고생 여러분들한테, 뭐 1학년, 네. 2학년, 3학년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서울 안에 있는 여대들은 어느 학교도 상관없이 굉장히 다 좋은 학교라 생각해요. 네, 그렇죠. 예, 뭐 요 밑에 있는 학교들도 그렇고, 왜냐면 일단은 서울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는데 경쟁자의 집단이 절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메리트란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수시도 그렇고 정시도 그렇고 좀 우리 여학생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상을 보는 그 시야를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입시 그 결과론적인 얘기고, 솔직히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여대 너 홍대 갈래 숙대 갈래 그러면 당연히 너 홍대 간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렇지만 선택 권한에서 무조건 배제할 아니, 필요가 그러니까. 없다. 왜냐면 네. 생각보다 너무 티나게 배제하거든. 아니 그냥 그리고 제끼고 하는 나중에 친구들 되게 있으니까요. 후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 그렇죠. 네. 우리가 그렇게까지 후회할 필요는 없다. 좋은 학교다. 아유, 나쁘지 않죠.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이게 기회일 수 있다. 우리 특히 일반고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여학생 여러분들이 여대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숙명여대 편이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국숭세단이라 불리는 라인에 있는 학교들을 볼 건데, 네. 요번 주까지만 제가 수시하고 정시 관련된 경쟁률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그냥 그 입시 계획안에만 좀 치중해서 좀 짧게 네. 이게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내용도 길어지고 네. 좀 루즈한 게 많아서 그냥 포인트들만 좀 얘기하는 시간으로 조금 변경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스카이 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시 연구소의 김소장, 네, 지금까지 한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